안녕하세요. 작은 차이로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타 교정 전문 여대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교정 완료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치를 이제 리파인먼트를 하고 이제 제가 잠깐 쉬었잖아요. 쉬었다가 이제 새 장치 첫 번째 장치 꼈는데 와 너무 아픈 거야.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환자분들한테 뭐 아파요, 뭐 깼다 뺐다는 게 뭐 아파 이랬는데 제가 지금 심심한 사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픕니다. 인비절라인 종류가 그 세븐이라고 하는 7개 익스프레스 맞죠? 그리고 그 다음이 14개 라이트, 컴프레hen시브 3, 5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25년에 그 모더레이트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인비절라인이 이제 구분을 할 때 처음에는 라이트랑 컴프레스만 있었어요. 왜냐면 14개 정도면은 크라우딩 약한 정도, 크라우딩이 심하지 않은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컴프레시브는 그냥 무제한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14개 가지고는 사실은 치아 이동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6개 정도면은 사실은 그다음에 약간의 전후방적인 이동도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회사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모더레이트랑 컴프레hen시브는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죠. 좀 있죠. 네,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26개와 무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컴프레hen시브도 사실은 워런티가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또 좀 약간 달라요. 5년까지 교정을 하긴 좀 사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치료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 3년 정도 전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원을 해서 뭐 검진을 하고 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알아보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일 때 이 정도 종류를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크라우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틀어진 게 별로 없다. 조금만 틀어지면 이렇게 피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라이트 정도까지는 가능하고요. 내가 교정을 했는데 끝났는데 유지장치가 떨어졌는데 살짝 틀어졌다. 한두 개 치아만. 그러면 익스프레스도 가능하고. 근데 나는 이제 뭐 좀 꽤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 이러면 사실 26개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입을 넣어주세요. 턱선을 살려주세요. 심미적인 요구가 많은 경우는 컴프레시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 분의 환자를 비교해서 한번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자분은 사실은 교정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였는데 이 환자분이 원한 거는 위에 있는 치아를 후상방으로 올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크라우딩이 별로 없죠. 없기 때문에 7개로 크라우딩을 아주 살짝만 피고 위에 작은 어금니 후방 쪽으로 나사를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건 거죠. 그러니까 교정 치료의 미케니즘이 사실은 투명 장치에 있지 않고 고무줄에 있었던 거죠. 고무줄을 나사와 장치에 연결을 하면 그 고무줄의 힘에 의해서 위에 있는 전체 치열이 후상방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7개로 해결할 수 있었던 환자분이었던 거고요. 두 번째 환자분은 사실은 좌측에 있는 작은 어금니 첫 번째와 큰 어금니 2개는 브릿지입니다. 가운데는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브릿지 부위에 치아 없는 부위에 나사를 심어서 고무줄을 걸어서 그 작은 어금니 2개와 큰 어금니 2개를 후방으로 밀어서 송곳니를 안으로 넣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14개로 끝나지는 않았고요. 리파인먼트를 해드렸습니다. 14개 가지고 이걸 다 해결하기 사실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치아들이 크라우딩이 좀 보이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28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크라우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파인먼트 2개 하면 사실은 마더리티랑 비슷해져요. 대신에 이제 비용 추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병원별로 어떤 피 시스템이나 그런 피 프로토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도 많이 넣어야 되고 크라우딩도 펴야 됩니다. 크라우딩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돌출입이 있었기 때문에 치아를 다 후방으로 후상방으로 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치아 한 개씩 밀어내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면 장치가 막 20개, 30개, 40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돌출도가 고무줄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처음에 익스프레스 환자처럼 조금 넣는 게 아니고 많이 넣어야 된다면 오랜 기간 동안, 즉 이제 돌출입을 개선하려면 그래도 한 1년 반, 2년 해야 되는데 한 개 장치를 오래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치 개수가 좀 늘어난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나온 모더레이트로는 조금 부족한 거죠? 모더레이트로 할 수 있죠. 하는데 그럼 또 리파인먼트 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의 여러 종류가 있죠. 케이스들별로 선택해가지고 결정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교정 전문의 선택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환자분들보다는. 환자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교정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너무 심각한데 라고 생각하지만 교정의사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교정의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셔가지고 장치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